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포함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고 소상공인 113만 명은 16조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한남동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짜 도박 사이트 수백 곳을 운영하며 4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미성년자부터 60, 70대 노인까지 33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시설을 공격받은 이란이 이스라엘 병원 등을 향해 맞불 공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든 가운데 오늘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호우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30조 5천억 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을 치른 뒤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연 지 열흘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염두에 두면서도 경기 진작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추경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령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도 의결됐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재정 적자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이번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심사를 거친 뒤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 4천억 원과 금융권 자금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새출발 기금을 7천억 원 확대해 10만 명에게 빚을 깎아주고 정책자금에 3천억 원을 투입해 19만 명의 대출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풀고
국세 수익 감소를 고려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국세 수입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안에 10조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해 올해 예산에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째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그제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를 시작으로 사흘간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 보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군기 잡게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거듭 여야정 협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새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상견례에서 대화 주제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에도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지도부와 비빔밥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다음 달 초로 늦어질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회동 시기를 당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동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현안부터 외교 안보 문제까지 야당이 느끼는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덕적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 상식과 괴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용산에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인선과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신임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집착과 목리를 그만두고 원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를 마친 만큼 협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자신들이 맡은 외교통일위와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연속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지만 관련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자고 했는데 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야는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를 논의합니다. 어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남북관계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라고 치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대형 병원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이란 이라크 핵시설을 타격한 이스라엘은 병원 공습을 맹비난하면서 테헤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는 이란 아라크 지역에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란 국영TV는 인명피해나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핵시설도 계속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은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군 정보시설로 미사일 20여 발을 발사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건물도 미사일 공격에 파손됐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كان الأمر غير لا يصدق من حجم الدمار كل شيء قد نفذ في هنا في المستشفى سوروكا.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병원과 민간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테헤란의 폭군들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비겁한 이란의 독재자가 벙커 깊숙이 숨어 병원과 민가를 조준해 공격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유형의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민간 지역과 병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반격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و اغلب کسانی که در این چند روز آسیب دیدند اگر نسبت بگیریم زن و کودک هستند. 이란을 향한 미국의 최후 통첩 속에 이스라엘 병원이 처음으로 이란 미사일 공격 피해를 입게 되면서 더 강력한 보복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결정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에 2주일의 시한을 통보한 건데요.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이란 핵시설을 미군이 공격하는 것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개입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message directly from the president, and I quote,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결정을 위한 2주일의 시한을 통보한 셈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의 결정을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을 보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글을 올려서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자신이 이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CNN은 오전
오전에 이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미국의 이란 공격을 반대해오기도 했죠. 이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 들어갔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협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요. 네, 미 CBS 뉴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하 핵시설인 포르도 파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CBS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핵시설 파괴가 과업을 끝내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 없이 이란 정권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최종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란 산악지역 포르도에 위치한 이 핵시설은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우라늄 농축시설입니다. 지하 깊이 묻혀 있어서 미국의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로도 완전한 파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에 대한 공격과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공격의 필요성을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토론에선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논의했는데 격론이 있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토론을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문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중동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르시 셰이 주 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는데요. 푸총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외세의 간섭이나 특정 국가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도 이 분쟁의 원인은 외부의 내정 간섭과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야욕, 또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분쟁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clear that diplomacy is the only and best way forward. There is a dialogue between Iran and those three European Union countries is positive in itself, but obviously we'll have to see what the outcome is. 네, 유엔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진전이 있을 경우 회담 결과를 따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오전 방사포 10여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한국의 새 정부와 북한 억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방사포 발사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 취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상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적들을 억제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은 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은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혐의와 관련해 개입한 바도 없다는 진술서를 낸 뒤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신청 여부나 주체 등을 모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특검과 조율을 거쳐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특검에서 곧장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이나 특검에서 한 번 더 소환을 시도하거나 변호인 측 요구처럼 서면 방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 조은석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특검보 후보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특검은 밤사이 구속기한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첫 발을 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도 채 되기 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조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날 밤 곧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풀이로 보입니다. 조 특검은 기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검찰에도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기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진용이 꾸려진 이튿날도 기관 순회에 집중했습니다. 전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내용 등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 특별 검사 보고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나 수사인력 파견을 위한 협의는 물론 그동안 언론 보도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파견 인력까지 합류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수사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거로 보이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기존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지입니다. 특검법엔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일단은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등검찰청에 11분, 기존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7분 방문해 교류했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은 4년 동안 찾지 못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검찰 재수사팀이 개시 한 달 만에 포착한 데다 기존 팀이 단서가 발견된 미래에셋을 이미 압수수색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광화문에 정식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의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5개 층 가운데 13층을 특검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인데 입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김 여사가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울 중랑구에서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검거하고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해 직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짜 도박 사이트 수백 개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빌라 안에 있던 남성들이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선 10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가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남아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이용자가 현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금을 요청하면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며 인증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잘못돼서 우리 시스템이 잠겨버렸다. 이 잠금 푸는데 너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2주에서 3주 동안 사이트를 운영한 뒤 폐쇄하고 잠적했다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짜 도박 사이트 250여 개를 운영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40억 원 정도를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부터 60, 70대 노인까지 330여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해 장기간 범행이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이트 자체가 범행 도구로 쓰여 이용자들이 처벌받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40대 총책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압수한 현금 등 24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내륙의 첫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곳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발달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강원 북부의 하천 수위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전북 지방에 최고 150mm에 달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예보된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우선 저지대와 반자주택 집중관리를 위해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고 침수 위험을 알릴 예정입니다.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관계기관에 위험 경고가 전달되고 침수 경보 때는 각 자치구가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전송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10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차도면이 10cm 넘게 침수되면 즉시 통제할 방침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은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가 지난달 5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전용 면적 69제곱미터가 34억 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걷어들이는 것 같고요. 매물이 잠기니까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 시내 여기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 성동구는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0.76%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더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선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보류시키고 있죠. 완전 매도 우위로 봐야죠. 호가도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0.36%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입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는 물론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오르며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예측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또 정책이 좀 강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하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 우위 순서대로 사실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부 사직 전공의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 김찬규 씨 등 31명은 박 위원장을 향한 공개 성명서에서 평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전협의회 의사소통 구조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총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할 것과 전공의 의견 개진 창구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3년간 만 가구에 대해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 업무지구 사업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30, 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는 800만 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 6천 가구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인근 유조선과 LNG 운반선도 모두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0.1% 아래로 저성장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근로자 의원들은 시간당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재무조직팀장 A씨의 2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자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나 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km가량을 도주하는 동안 차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위반하는 고개운전을 벌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터미널에 정차 중인 버스로 다가갑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더니 버스 문을 닫고 핸들을 돌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달려가 보지만 버스는 이미 속도를 내며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잠깐 영업소에 가가지고 식권을 수령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돌아왔는데 버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버스에 타가지고서 A씨는 훔친 버스를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고개운전을 이어갑니다. A씨의 고개운전은 경찰이 순찰차 3대를 이용해 버스 이동 경로를 모두 막아선 뒤에야 겨우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차한 버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3단봉을 이용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대형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거리는 약 10km에 달했지만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키를 보자 운전을 하고 싶었다. 순찰차가 다가오자 영화 찍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조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위해 중장비로 쓰레기 더미를 뒤엎으며 3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외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남 인근에서 판교 방향으로 달리던 경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사고로 멈춰있던 차들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경차에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40대 남성 등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현대판 히틀러라고 맹비난하며 존재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 능력 제거에서 정권 교체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병원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직접 이란 정권의 몰락을 거론했습니다. People ask me, are we targeting the downfall of the regime? That may be a result, but it's up to the Iranian people to rise for their freedom.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는 것이냐고 묻자 예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אני הנחיתי שאף אחד אינו חסין. אני מעדיף לא לעסוק בכותרות, לתת למעשים לדבר.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שחמינאי הוא היטלר המודרני. אדם עומד עשרות שנים בראש מעצמה. יש לו השפעה אידיאולוגית רבה, והוא מפעיל אותה ואומר שהוא בעד השמדת ישראל. 이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 제거라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정권 붕괴가 현재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당사국들의 셈법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의 암살 공작으로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을 상당수 잃은 이란은 대대적인 간첩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인기 드론 생산 공장에 노동자 2만 5천 명을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러시아와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무인기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조립을 뒷받침하고 무인기 조종도 습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NHK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면서 무인기 생산에 주력하는 러시아와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가 일치하는 형태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과 비상 대책 기간을 현지 시각 18일 종료했습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몬티네그로 지역 한 가금류 사육시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개시 이후 28일 동안 추가 발생 사례는 없었고 프로토콜에 따라 특이 상황이 더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비상 조처를 이날부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부터 결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고 호소하죠. 이런 팍팍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서울시가 현직자 멘토링과 무료 예식장 제공 등 각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진지하게 조언을 듣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먼저 취업한 현직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알짜 정보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직접 꿀팁 같은 거나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다, 스터디 같은 거 어떤 게 더 도움이 된다 해서 본인의 경험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주최한 청년 취업 멘토링 행사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기 유튜버가 면접관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굿즈, 브랜드,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 혹시 머릿속에 정리된 의견이 있을까요? 브랜드 이외에도 저는 사실 파리 하면은 에펠탑 생각나듯이 이렇게 딱 서울 하면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아직 물론 있지만 정말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느껴지죠? 취업뿐 아니라 결혼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울 결혼 건수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2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는데 문제는 관련 비용도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게 제일 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마음에 드는 예식장은 수년간 기다려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 예식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산과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등 예비 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40곳을 추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표준 가격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면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이돌 그룹 더 보이즈의 주학년이 사생활 논란에 사실상 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자 주학년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이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지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학년이 일본에서 전 성인 배우와 술자리 뒤 성매매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해명한 겁니다. 더보이즈의 소속사는 지난 16일 주학년의 활동 중단을 알린 데 이어 이틀 뒤 주학년이 팀을 탈퇴했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차가원 회장도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태도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내부 시스템 정비에 힘쓰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학년을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된 경우 경찰에서 해당 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경찰 기관과의 수사 협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멤버 태일의 첫 재판에서 구체적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등 성 관련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미지가 생명인 K-팝 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일본 우익들이 우길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실태를 고발하며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국내 대학생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작품을 교내에 전시해 우려했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다며 조롱이 담긴 합성물이 SNS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현충일 당일 아파트에 대형 우길기가 걸리거나 우길기 티셔츠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이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서 교수는 개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보라색의 매우 강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인천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도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120에서 15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8도, 청주 26.3도로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25도, 전주와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